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필기 세 번째 과목 작업환경 관리 내용 중에서 2장 전체 환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환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개념을 조금 살펴보긴 했는데요. 자, 또 참고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환기 장치람은 자연적 또는 자연적인 계구부를 통한 환기가 있고,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작업장 내의 열이나 수증기 및 유해 물질을 희석, 환기시키는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전체 환기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농도를 낮추는 희석 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전체 환기의 목적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장 전체를 환기하는 것을 전체 환기라고 했고요. 공기를 희석해서 유해 인자의 농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다 그랬죠. 자, 유해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켜서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고요. 자, 우리 폭발성 가스나 증기를 농도를 낮춰서 화재 폭발을 예방할 수도 있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목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필기 한 번씩 잘 나옵니다. 환기 방식의 결정입니다. 오염이 높은 작업장. 자, 우리가요, 공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압력이라는 건 미는 힘이죠. 그래서 항상 공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합니다. 플러스가 힘이 세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볼게요. 여기 오염이 높은 작업장이 있어요. 오염 물질이 많아요. 이럴 때는 만약에 실내가 플러스고 외부가 마이너스라면 내부에 있는 오염 물질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오염이 있는 작업장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부를 마이너스로 하고 주변을 플러스로 하면 내부의 오염 물질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죠.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오염이 높은 작업장은 주변의 오염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를 음압, 마이너스 압력으로 유지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청정 공기가 필요해요. 우리 전자공업, 먼지가 안 되는 이런 전자공업이나 수술실이나 또는 뭐 식품산업 이런 데는요,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되죠. 주변에 오염된 공기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안에 깨끗한 공기는 밖으로 나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청정한 공기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는 실내가 압력이 높아야 되고 주변이 압력이 낮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 공기를 필요로 하는 작업장, 전자공업 등에서는 오염물질이 포함된 외부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를 양압, 플러스로 유지해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공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미는 힘이 세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전체 환기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농도를 낮추는 희석 환기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환기나 희석 환기가 필요한 경우 또는 전체 환기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체 환기는요, 유해 물질의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독성이 높을 때는 국소 환기로 독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 역시나 발생량이 많을 때는 국소 환기를 해야 합니다. 발생원이 이동되어 있는 경우, 그죠? 자, 요거요, 옆에 적어 볼게요. 높은 경우는 뭐가 된다? 국소 환기가 되고, 요거는 발생량이 많은 경우라고 고치면 뭐다? 국소 배기, 국소 환기가 해당되겠지요. 발생원이 이동할 때, 발생원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해요. 한쪽에 국소 배기만 설치한다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로 빼야 돼요. 반대로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뭐를 한다? 국소 배기가 되겠다, 그죠? 유해 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때, 어느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골고루 발생될 때 전체 환기가 필요하고요. 오염원이 근무자가 근무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체적으로 환기해도 돼요. 하지만 오염원이 가까이 있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국소 환기해야 합니다.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 여기저기 오염원이 흩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하는 수 없이 전체로 전체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 이외에 국소 배기로 불가능한 경우, 가연성 가스 농축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 유해 물질이 증기나 가스일 때는 전체 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환기 중에서요, 한 5가지 정도 볼게요. 첫 번째, 유해 물질의 독성은 비교적 낮을 때, 유해 물질의 발생량이 적을 때, 발생원이 이동할 때, 유해 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때, 오염원이 근무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는 전체 환기를 이용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참고 기출 한번 볼까요? 중성대다, 그죠? 중성대는 전체 환기에서 유입되는 공기 측과 배출되는 공기 측의 실내와 압력 차가 0이 되는 지점. 다시 말하면 유입되는 공기하고 배출되는 공기의 차가 없이 0인 지점을 중성대라고 합니다. 즉 공기의 유출입이 없는 면이 형성되는데 이를 중성대라고 하고 높을수록 환기 효과는 증대된다. 그죠? 필기보다는 실기 출제되는데요.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국소 환기 장치가 필요한 경우 보겠습니다. 앞에서 전체 환기나 국소 환기 장치가 필요한 경우는요, 별표 3개씩 붙여도 됩니다. 실기 넘어가면 단골로 출제됩니다. 나오면 점수를 주려고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으셔야 돼요. 그죠? 자, 국소 환기는 유해 물질 독성이 강한 경우, 그죠? 독성이 강하니까요. 주변으로 퍼지기 전에 그 부분에서 바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 주기가 균일할 때는 전체 환기인데요. 균일하지 않은 경우, 유해 물질 발생원과 작업 위치가 떨어져 있을 때는 전체 환기였죠. 근접해 있는 경우, 그죠? 또는 높은 증기압의 유기용제나 법적으로 국소 환기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국소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유해 물질 독성이 강한 경우, 독성이 강하다는 건 노출 기준 TLV가 낮을수록 독성이 강한 거죠. 그죠? 유해 물질 발생량이 많은 경우,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 주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발생원과 작업 위치가 근접해 있는 경우, 요 정도 그죠? 실기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환기 장치 설치 요령 한번 보겠습니다. 배풍기만을 설치하여 열, 수증기 및 오염물질을 희석 환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석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배기구 설치합니다. 네, 나머지 요거는요, 크게 중요한 내용 별로 없어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할 게 많기 때문에, 그죠? 자, 전체 환기 종류 한번 볼게요. 전체 환기는 개구물을 이용한 자연 환기가 있고 기계를 이용한 강제 환기, 기계 환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 환기라는 건 실내외 온도차나 바람에 의한 자연 통풍 방식이죠. 앞에서도 나왔다, 그죠? 장점은 소음 진동이 없고요. 운전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없고 냉난방 절감 효과, 요 같은 말이 되겠다, 그죠? 단점은 계절이나 기상 조건, 작업장, 내부 조건 등에 따라 환기량의 변화가 크다.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서 환기가 잘 되는데 바람이 없는 날도 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강제 환기나 기계 환기는 송풍기죠. 팬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점은 작업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그죠? 일정한 송풍량을 보내준다면 작업 환경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점은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되고 운전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소요된다. 또는 설치 유지비가 많이 든다. 적어도 되겠죠. 자,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환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실내외 공기의 온도에 기인한다. 그죠? 이 온도차가 자연환기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실기 잘 나옵니다. 전체 환기의 기본 원칙, 그죠?
필기에도 자주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 환기를 실시할 때 환기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 또는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환기를 할 때 기본 원칙은요.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해서 오염물질이 많을 때는 필요 환기량도 많아야겠죠. 오염물질 사용량이 적을 때는 필요 환기량도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해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합니다.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는 양으로 설계한다. 당연하죠, 그죠? 환기량이 부족해서 오염물질이 충분히 희석 안 돼서 안 되잖아요. 배출구는 가능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환기의 효과를 얻는다. 이거 잘 나옵니다. 필기에서는요,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에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요. 틀렸죠, 그죠? 배출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업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배출구가 있다라고 할게요. 오염물질이 이게 멀리 배출구랑 있으면 작업장을 다 통과해서 빠지겠죠. 하지만 오염물질과 배출구가 가깝다면 바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배출구는 가능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환기의 효과를 얻는다. 좋고요.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충 공기, 메이크업 에어, 정전 공기를 공급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근로자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된다. 이것도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작업장이 있고요. 여기 배출구가 있습니다. 작업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게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서 오염물질 발생돼요. 그러면 발생된 오염물질이 근로자 호흡기 통과해서 배출되죠.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염물질이 배출기와 작업자 사이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건 작업자 호흡기를 거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배출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배출구와 근로자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한다가 맞죠? 필기 들고 잘 나옵니다. 자, 혼돈되시면 잠시 그림 그려보시면 되겠죠. 공기가 급기구를 통하여 들어와서 오염물질이 있는 영역을 통과하여 배기구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한다. 공기가 급기구로 들어와서 오염 공기를 통과해서 배기구로 빠져나가야 오염된 공기를 싣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공기가 배출되면서 오염 장소를 통과하도록 공기 배출구와 유입구 위치를 선정한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건물 밖으로 배출된 오염 공기가 다시 건물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출구 높이를 적절히 설계하고 창문이나 문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위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필기에 잘 나와요. 그죠? 배출구가 창문이나 문 근처에 위치하면은 오염물질이 이게 배출되었는데요. 배출된 게 다시 창문 통해서 재유입되겠죠. 그래서 배출구는 창문이나 문 근처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맞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오염된 공기는 작업자가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희석해야 된다. 맞죠? 그죠? 오염원 주위에 다른 작업 공정이 있으면 공기 배출량을 공급량보다 약간 크게 하여 음압을 형성하여 주위 근로자에게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아까 그랬죠, 그죠? 안이 마이너스고 주변이 플러스고 여기가 오염이 있다, 그죠? 그럼 공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오니까요. 작업장에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공기가 있을 때는 뭐를 형성해야 된다? 음압을 형성해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호를 위한 전체 환기에서 필요 환기량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환기량인데요. 실제 환기량의 계산, 그죠? 요거는 저 지나가겠습니다. 나왔을 때, 그 설명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 환기량의 계산, 여기 한번 볼게요. 환기량 Q, 그죠? 미터의 단위는
환기량의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노출 기준이 주어졌을 때는요, TLV, 노출 기준 분의 현재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유해 물질 발생률이에요. 그죠? 곱하기 안정계수 K가 된다. 그죠? 이것도 뒤에 가서 공식 한꺼번에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자, 금방 안정계수 K를 계산했는데요. 안정계수 K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안정 혼합을 보정하기 위한 여유계수를 K라고 하고, K가 1일 때는 전체 환기로도 환기가 충분한 상태가 바로 K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계수 K는 여유계수를 뜻하고요. 유해 물질의 TLV를 고려해서 K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TLV라는 건 독성이죠, 그죠? 아무래도 독성이 강한 물질은 좀 여유계수를 더 둔다거나 이렇게 TLV를 독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환기 방식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요. 유해 물질의 발생률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근로자 위치와 발생원과의 거리, 그죠? 환기 방식, 유해 물질의 발생률, 근로자와 발생원과의 거리를 고려하고, 유해 물질 발생점의 위치와 수를 고려해서 안정계수 K를 고려한다라는 거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요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기 넘어가면 적으시오 나옵니다. 다음의 경우에 적합한 안정계수 값을 적어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작업장 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할 때, 아까 전체 환기로도 환기가 충분할 때, 이게 원활하다는 뜻이죠. 원활할 때 K는 1이 됩니다. 작업장 내 공기 혼합이 보통일 때 안정계수는 2 정도로 둡니다. 작업장 내 공기 혼합이 불완전할 때 안정계수는 3, 3배 여유 둔다. 그죠? 원활할 때는 K는 1, 보통일 때 K는 2, 불완전할 때 K는 3이다.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전체 환기량 유해 물질 농도 증가십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이제 공식을 실기 대비해서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농도 C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T, 그죠? 미니트입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T 미니트는, 그죠? 자꾸 적으면서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앞에 있습니다. Q 다시인데요. Q 다시는 환기량 또는 유효 환기량인데요. 단위는 환기량의 단위,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V죠. V는 작업장의 기적, 최적, 미터의 3승이 되고요. 곱하기입니다. G분의, 그죠? G는 뭐냐면 유해 물질의 발생량인데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G 마이너스 Q 다시, 그죠? 환기량 곱하기 C입니다. C가 뭐냐면 유해 물질의 농도 ppm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하는 수 없이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식을 암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농도 0인 상태에서 T시간 후의 농도, T시간이 지난 후에 농도를 계산하라 하면 이 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농도니까요, C, 농도의 단위 ppm이다, 그죠? Q'입니다. 역시나 유효 환기량 미터 3승 per 미니트고요. 분의 G. G는 유해 물질 발생량인데요. 역시나 단위 미터 3승 per 미니트입니다. 1 마이너스 E는 계산기에 E의 X 또는 E의 네모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E 누르시고요. 마이너스 V분의 V는 작업장의 최적, 기적, 미터 3승이 되고요. Q 다시, 그죠? 유효 환기량이죠. 곱하기 T. 몇 분 후에 라고 했죠. 이게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공식 어쩔 수 없이, 그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했는데요. ppm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환기량인데요. 유해 물질 농도가 감소될 때입니다. 유해 물질을 나중 농도 또는 노출 농도 이하로 환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T, 역시나 시간의 단위 미니트는, 그죠? 마이너스 Q 다시인데요. 환기량, 미터 3승 per 미니트가 되고요. V는 작업장의 기적, 최적, 미터 3승입니다. 자, 이렇게 나중 농도나
노출 농도 이하로 환기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곱하기 하시고 ln, 그죠? 계산기에서 ln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C1 분의 C2, 그죠? C1은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물질의 농도 ppm이고요. C2는 유해 물질의 노출 기준 해도 되고 나중 농도, 나중에 주어진 농도가 C2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공식만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또 예제 통해서 다시 볼게요. 자, 농도 C1에서 T시간 후의 농도다. 그죠? C2는 하시고요. C1 곱하기 처음에 농도 C1 곱하기 2에 마이너스 V분의 Q-T다. 그죠? 자, 금방 우리가 요렇게 지금 농도 C의 처음 농도에서 T시간 후의 농도, 요렇게 위에 두 가지는 뭐냐면 유해 물질 농도가 처음보다 증가할 때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해 물질의 농도가 처음보다 감소되었을 때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공식만 봐서는 지금 잘 모르겠죠. 그래서 눈에 한번 보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농도가 증가할 때가 있고 감소할 때 있고 또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전체 환기량을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역시나 Q는 환기량 미터 삼승 퍼 미니트가 됩니다. C는 노출 기준 또는 ppm 이고요. G는 CO2의 발생량이에요. CO2 발생량. C분의 G 하면 TLV분의 노출 기준분의 발생량이죠.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는 건 이제 노출 기준이 10의 6승 ppm이기 때문이고요. 곱하기 여유계수가 주어지면 여유계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기인한 환기량인데요. Q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는 C는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 %입니다. CO 는 외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요 단위가 %고 위에 G는 뭐냐면 CO2의 발생률이 되겠습니다. 자, %를 없애주기 위하여 곱하기 100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서는 아까 허용 농도와 외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어졌고, 이번에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와 외부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이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공식이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CS,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 마이너스 CO, 외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분의 G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률이 됩니다. 자, 요거를 단위가 ppm이기 때문에요. 곱하기 6승에서 10의 6승에서 ppm을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당의 공기 교환 횟수인데요. 에어 체인지 아워다. 그죠? 시간당 공기를 교환하는 횟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식이 이거 볼게요. 두 가지 공식의 차이는요. 밑에가 실내 최적 미터의 3승입니다. 실내 환기량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일 때. 그러면 요거는 분당 공기 교환 횟수가 나오겠죠. 근데 요거를 미니트를 시간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곱하기 60 한다. 그죠? 그래서 실내 환기량이 미터 3승 퍼 미니트일 때는 곱하기 60 해주면 돼요. 그런데 실내 환기량이 미터 3승 퍼 아워다. 그죠? 자, 이게 미터 3승이니까 이제 약분하고 나면 아워만 남으니까 이때는 곱하기 60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식이요. 아워분의 흘러간 시간분의 ln 하시고요. 계산기 ln키 누르시고 CO 는 처음 측정한 CO2 농도이고 CO는 외부 공기 중의 CO2 농도. 주어지지 않으면 330 ppm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ln C2는 시간이 경과된 후의 CO2 농도고요. CO는 외부 공기 중 CO2 농도. 그래서 역시나 ACH도 어떤 값이 주어졌는지 최적과 환기량 주어졌다면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고요. 처음 농도와 나중 농도와 외기 농도가 주어졌다면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예제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별표 2개짜리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의 크기가 세로 20, 가로 10, 높이가 6이다. 그러면 작업장의 부피, 기적 V는요. 20 곱하기 10 곱하기 6이 되겠다. 그죠? 필요 환기량이 미터 삼승 퍼 미니트일 때 1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 ACH를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거는요. 작업장의 기적을 알 수 있겠다. 그죠? ACH는 하시고요. 주어진 값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예. 기적이죠. 그죠? V분의 필요 환기량 Q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넣어볼게요. 20 곱하기 10 곱하기 6이 V가 되겠죠. 요거는 단위가 미터 삼승 되겠죠. 그죠? 자, 위에는요. 필요 환기량 60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가 됩니다. 그럼 나누고 나면요. 결국은 이제 미니트만 남잖아요. 근데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는 했으니까 미니트를 아워로 바꾸기 위하여 곱하기 60을 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3번. 24시간 가동되는 작업장에서 환기해야 할 작업장의 실내 최적이 주어졌습니다. V가 3000m 삼승입니다. 환기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이 Q가 주어졌는데요. 4000m의 삼승 퍼 아워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작업장에서 시간당 환기 횟수는 얼마인가?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를 계산하라. 그럼 주어진 값을 또 대입해 볼게요. 뭐가 주어졌나 보겠습니다. ACH는 실내 최적 주어졌다. 그죠? 3000 미터의 3승분의 공기의 유량이 이게 주어졌네요. 4000 그죠? 미터의 3승 퍼 아워가 주어졌어요. 미터 3승 없어지고요. 1.33회가 되겠죠. 지금은 시간이 아워. 시간당 1.33회니까요. 60 곱할 필요 없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길이, 폭, 높이가 30, 14라고 주어졌어요. 작업사계의 최적은 30 곱하기 10 곱하기 4 되겠다. 그죠? 실내 공간을 1시간당 12회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환기를 위한 유량 Q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자, ACH는요, 지금 Q와 V가 주어졌을 때 공식 뭐였습니까? 실내 최적 V분의 환기량 Q였거든요. 자, 근데 지금 Q를 구해야 되니까 1분의 하면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1 곱하기 Q니까 Q는요, 결국은 최적 V 곱하기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V가 얼마냐면 30 곱하기 10 곱하기 4가 되겠죠. 여기다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가 12회 하겠다. 그죠? 요거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지금 나온 값은 Q의 단위는 뭐죠? 지금 현재는 미터의 3승 퍼 아워가 되죠. 그죠? 지금 시간당 12회다 했으니까 지금 나온 값은 미터의 3승 퍼 아워가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값은 14,400m 삼승이고요. 대입한 값이 시간당 12회니까 요 값이 아워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미터 삼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그럼 아워를 미니트로 고칠게요. 1시간은 몇 분입니까? 1시간은 60분이다. 혼돈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곱해야 하나 나눠야 되나? 혼돈되시면. 결국은 14,400 나누기 60 하면 되죠. 그죠? 계산하면 240m 삼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별표 2개 정도씩 다 붙이시면 됩니다. 실기에 잘 나오는 형태들입니다. 어느 실내의 길이, 폭, 높이가 25, 13이다. 역시나 실내의 최적은 25 곱하기 10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시간당 18회 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직경 50cm, D가 50cm입니다. 개구부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하고자 한다면 개구부를 통과하는 공기의 유속, 그죠? V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시간에 시간당에 18회 환기를 하는데요. 1회에
환기하는 양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회에 환기할 수 있는 양은요. 1회 환기한다는 건 작업장의 전체 부피를 한번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장의 기적이 25 곱하기 10 곱하기 3이죠. 요 작업장의 기적만큼이 한번 환기하는 양이 되겠죠. 750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1회 환기하는 게 아니라 총 18회 환기를 하겠다. 그죠? 그러면 18회 환기량은요. 요 값에다가 750에다가 18번이니까 18 곱하면 되죠. 13,500이 됩니다. 그죠?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가 됩니다. 자, 근데 미니트가 아니라 지금 시간당이니까 요거 다 아워가 되겠다. 그죠? 아워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Q는요. 공개 유속을 구하시려 했으니까 Q는 A 곱하기 V다를 이용하면 유속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때 Q의 단위는 미터 상승 퍼 미니트고, 예,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 단위가 다를 때는 여기 60을 곱하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유량의 단위를요, 우리가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로 세코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우리가 아는 식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 Q는 지금 13,500 미터의 상승이죠. 요거를 미니트로 바꾸려면 60 미니트. 그죠? 1시간 60분이니까요. 또는 바로 초로. 교재처럼 이제 요게 속도가 초니까요. 초로 바꿀게요. 1시간은 몇 초입니까? 3,600 초이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초로 바꾸니까요. 요 계산하니까 3.75가 나옵니다. 미터의 상승 퍼 세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를 적용해야죠. 그죠? 2번. Q는 A 곱하기 V다. 그죠? 여기에서 요 V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인데요. Q의 단위도 미터 상승 퍼 현재 세크로 바꿨기 때문에 60은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직경이기 때문에 직경은 A하고 관계 있잖아요. A는 이라고 고치면 곱해졌는 V가 넘어가서 V분의 Q가 됩니다. 그죠? 자, 일단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유속을 계산하잖아요. 그죠? V를 계산해야죠. V는 A분의 Q가 됩니다. 직경이 주어졌을 때 단면적 A는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되겠죠.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현재 직경 얼마라고 했는가 하면요. 50cm예요. 미터로 고치려면 두 칸 앞으로 가니까 0.5m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0.5의 제곱이죠. 분의 Q는 금방 계산했죠. 그죠? 3.75 요거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9.10m per se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빨간색 별표 2개씩 붙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가 6회다. 그죠?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최저 부위가 150m 상승일 때 최소 필요한 환기량 Q를 계산하라. 그죠? ACH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V하고 Q가 있으니까요. ACH는 실내 최적이죠. 그죠? V분의 환기량 Q가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해 볼게요. 최적은 150, 미터의 상승이에요. 근데 환기량을, 지금 환기량을 계산하라 했으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똑같죠. Q는 ACH 곱하기 V가 됩니다. ACH가 6회죠. 곱하기 V는 150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단위가요. 미터의 상승 퍼 시간당 공기 교환했으니까 아워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6 곱하기 150 미터의 상승인데요. 밑에가 아워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1시간은 몇 분입니까? 미니트로 바꿔볼게요. 1시간은 60분이다. 그래서 60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계산하면 15m 상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이런 형태 실계까지 잘 나옵니다.
자, 사무실 직원이 모두 퇴근한 6시 30분의 CO2 농도는 1700ppm이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처음 주어진 농도니까 이게 C1이 되겠다. 그죠? 1700이고요. 4시간, 경과한 시간 4시간이고요. 다시 CO2 농도를 측정한 결과 800ppm, C2가 되겠죠. 이때 사무실의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라. 외부 공기 중 CO2 농도니까 CO5죠. 그죠? 330pp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 시간당 ACH를 계산하는 공식을 생각하면요. ACH는 뭐 있었습니까? 경과한 시간, hour분의 LN은 계산기에 LN 키 누르시면 되죠. 그죠? C1-CO, 첫 번째 농도 마이너스 외기 중의 농도 마이너스 C2-CO 죠. 두 번째 농도 마이너스 외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해주시면 돼요. 그죠? 4시간이 경과되었다니까 4분의 하시고요. LN 키를 누르시고 첫 번째 농도는 1700이고 외기 공기 중에 CO2 330입니다. 마이너스 LN 두 번째 농도는 800이에요. 마이너스 외기 중의 농도는 330. 그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2675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극기 중에 외부 공기 함량, 역시나 요것도 별표 2개, 실기까지도 잘 출제가 됩니다. 예, 빨간색으로 별표를 2개 붙이겠습니다. 자, 예. 외부 공기에 포함된 함량이라서 퍼센트가 붙었다. 그죠? 퍼센트 QA는 해서요. QA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다 구분해서 외우나 싶지만 기출 자꾸 푸시다 보면 실기 넘어가면 공식 쫙 나오실 거예요. 자, CR-CO 인데요. R은 뭐냐면 재순환, 그죠? 순환하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CO는요, 외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대략 330ppm이 되겠습니다. CR-CO 분의 CR-CS예요. S는 급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되겠습니다. 퍼센트를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을 한다. 그죠? CR-CO 분의 CR-CS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28번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재순환 공기의 CO2 농도가 900이다. 그죠? 이게 CR이 되겠죠. 재순환이고요. 극기의 CO2 농도 700이다. C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기 중 외부 공기 포함량을 계산하라. 퍼센트 QA가 되겠다. 그죠? 계산하라는 거고요. 외부 공기 중에 CO2, CO는 330이다. 그죠? 자, 좀 전에요. 퍼센트 QA는 CR-CO 분의 CR-CS 곱하기 10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재순환 공기 중에 CO2는 900이죠. 900 마이너스 외부 공기 중에는 330입니다. 분의 재순환 900 마이너스 극기 중에 CO2 700이죠. 요거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35.0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 그죠? 실기 넘어가면 단골이에요. 늘 3개짜리는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글로 나오기 때문에요. 별표 3개가 나왔다는 건 점수를 주려고 내줬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를 틀리고 합격을 기대하는 건 안 되죠.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점수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화재 폭발 방지를 위한 환기량이에요.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량은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선 폭발 하한계보다 농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LEL이 들어갑니다. 폭발 하한계, 폭발 농도 하한치 또는 폭발성 가스의 폭발 하한계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식요, 자꾸 보면서 외우겠습니다. 자, 환기량의 단위 Q, 미터의 3승 per minute는 하시고요. 분자량입니다. MW 분자량 곱하기 LEL이죠. 요거는 폭발 한계 보통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곱하기 B인데요. 요건 뭐냐면 온도 상수가 되겠습니다. B는 온도에 따른 보정 상수인데요. 기억해야 합니다. 120도씨 미만일 때 B는 1.0이에요. 120도씨 이상일 때 0.7이 됩니다. 그죠? 온도가 높을 때가 낮죠.
120 미만은 1.0, 120 이상은 0.7이 되겠다. 그죠? 온도 보정 상수를 곱해주고요. 위에는 자 21도씨 일기압이라면 24.1이죠. 25도씨 일기압이라면 24.45가 되겠죠. 0도씨 일기압이라면 22.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1도씨 일기압에서 공기 1몰의 부피 24.1을 넣어줍니다. 곱하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간당 발생량이에요. 그죠? 유해물질의 킬로그램 퍼 아워 시간당 발생량을 넣어줍니다. 곱하기 C가 뭐냐면 이제 C는 안정계수인데요. 이때 요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LEL에 25% 이하로 유지하겠다 하면 안정계수는 4가 됩니다. 25%가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4배 더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25% 이하로 유지한다 할 때 안정계수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정계수를 곱해주고요. 곱하기 지금 분모의 단위를 한번 볼게요. 분모가 요 퍼센트가 있었죠. 퍼센트를 없애주기 위하여 100을 곱해줍니다. 그럼 퍼센트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현재 단위는 여기가 킬로그램 퍼 아워죠. 그래서 아워 단위예요. 이거를 미니트로 바꿔주기 위하여 나누기 60을 해준 것이다. 그러면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가 된다. 그죠? 이렇게 차분하게 공식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방은 이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한 게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고요. 역시나 별표색인데 이번에는 노출 기준 TLV에 따른 전체 환기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노출 기준이 주어졌을 때 Q는요. 역시나 분자량 곱하기 밑에는 노출 기준 TLV예요. 그죠? 노출 기준 단위는 ppm이죠. 네. 21도씨 일기압 기준 24.1 곱하기 하고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근데 앞에서 나왔지만요. 발생되는 게 리터 퍼 아워로 주어진다. 그죠? 자, 앞에서도 벤젠이 2리터가 증발했다면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선 곱하기 비중해줬죠. 그래서 리터 퍼 아워로 주어지면 곱하기 비중을 해야 킬로그램 아워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계수 K를 곱해주고요. 현재 TLV의 단위는 ppm 단위죠. ppm을 없애기 위하여 곱하기 10에 6승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지금은 아워, 시간의 단위인데요. 환기량의 단위가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분으로 묻고 있다면 나누기 60 하면 미니트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환기량의 보정이다. 그죠? 환기량은 앞에서 했습니다. 환기량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3승 퍼 미니트죠. 시간은 온도 압력에 따라 보정이 필요 없죠. 결국 환기량의 보정은 뭐다? 부피 보정이다. 그죠? 우리가 위에서 부피를 보정할 때는요. 나중 온도가 어디로 갔다? 부피는 나중 온도 위로 갔다. 밀등은 반대라서 나중 온도 아래로 갔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 유량, 그죠? 처음 유량 또는 처음 부피 곱하기 나중 온도 위로 갑니다. 273 플러스 T2. T2일 때는 곱하기 P1이죠. 그죠? 273 플러스 T1 처음 온도고 압력은 나중 압력 곱해준다. 앞에서 요거 기억 그대로 하신 게 더 쉽겠죠. 그죠? 같은 설명입니다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예제 2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에서 메틸에틸 케톤을 시간당 1.5리터 사용한다. 1.5 리터 퍼 아워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작업장의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인데요. 단위는 미터 3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그죠? 비중은 0.805, TLV는 200ppm, 분자량이 72.1이고 안정계수는 7로 하고 일기압 21도씨 기준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공식 생각하면서 한번 넣어볼게요. Q는 하시고요. 밑에는 분자량, 그죠? 분자량이 72.1이에요. 곱하기 TLV가 주어졌을 때는 분자량 곱하기 TLV입니다. 200분의 자, 21도씨 일기압이니까요. 기체 1몰의 부피 24.1 곱하기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를 넣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리터로 주어졌다. 그죠? 1.5 리터 퍼 아워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비중을 곱해주자 그랬습니다. 곱하기 0.805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안전계수입니다. 그죠? 현재 7이 다 주어졌고요. 이게 200 ppm이기 때문에 ppm을 없애기 위하여 위에 10의 6승을 곱한다 했습니다. 현재 값은요. 이게 1.5 리터 퍼 아워니까 아워다. 그죠? 근데 Q를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나누기 뭐 해줘야 한다? 60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35.4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전부 다 별표 3개입니다. 역시나 별표 3개를 붙여볼게요. A 작업장에서 1시간에 0.5 리터, 다시 말하면 0.5 리터 퍼 아워다. 그죠? 메틸에틸 케톤이 증발되고 있습니다. 메틸에틸 케톤의 TLV가 100 ppm이라면 이 작업장 전체를 환기하기 위한 필요 환기량 Q를 물었는데요. 미터 3승 퍼 미니트를 물었습니다. 주위 온도는 25도씨 1기압이고 분자량이 72.1, 비중이 0.805, 안전계수 3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또 대입하면서요. 공식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TLV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 Q는 하시고요. Q는 분자량 곱하기 그죠? 72.1 곱하기 TLV였거든요. TLV가 현재 100 ppm이다. 100분의 현재는요 25도씨 1기압이니까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가 되겠죠. 그죠?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아워를 넣어야 되는데요. 리터 퍼 아워로 주어졌죠. 이럴 때는 0.5 리터 곱하기 뭐 해야 한다? 비중을 곱해야 킬로그램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0.805 비중 곱했습니다. 곱하기 안전계수였다. 그죠? 안전계수가 지금 현재 3이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0이 ppm 단위죠. 이걸 없애기 위하여 위에도 곱하기 10에 6승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하면요. 단위는 리터 퍼 아워 단위니까 아워가 되겠죠. 근데 Q를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로 계산해야 되니까요. 뭐 해줘야 된다? 나누기 60을 해주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처럼 이제 요 뒤에다 바로 나누기 60 해도 되고요. 그죠? 계산한 값에 나누기 60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풀면서 별표 3개 그랬죠. 그죠? 또 공식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벤젠의 증기 발생량이 400g per hour이다. 킬로그램 아워로 바꿔볼게요. 3칸 앞으로 가야 킬로그램이죠. 그죠? 0.4 킬로그램 per hour로 발생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내 벤젠의 평균 농도를 10 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 환기량은 약, 지금 물었는 건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인가 Q를 계산하라는 거다. 그죠? 분자량 78, 25도씨 1기압이고 안전계수 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공식 생각하면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Q는 하고요. 밑에는 분자량 곱하기였습니다. 그죠? 분자량 78 곱하기 현재 주어졌는 값은 10 ppm 이하로 하겠다. 평균 농도 10이다. 그죠? 분의 25도씨 1기압이니까요. 24.45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로 들어가야죠. 그죠? 0.4가 되겠죠. 자, 지금은요. 발생되는 게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중 곱할 필요가 없었죠. 리터 퍼 아워일 때만 뭐를 곱했다? 비중을 곱해줘야 킬로그램 단위로 바뀐다 했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리터 아니기 때문에 비중은 곱할 필요 없습니다. 안전계수는 1이고요. 단위가 ppm 단위잖아요. 10 ppm이니까 10의 6승을 위에 곱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위를 생각해야죠. 그죠? 현재는 400g per hour다. 이게 아워 단위이기 때문에요. 미니트로 바꿔야 된다. 그죠? 나누기 뭐 하자? 60을 하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번 역시나 다 별표 3개. 자, 자꾸 풀어보면서 공식을 암기하라고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작업장에서 메틸에틸 케톤, 메틸 알코올이네요. 비중이 0.792, 분자량 32.04, 허용 농도가 200ppm입니다. 시간당 2리터 사용하고 있다. 2리터 per hour다라고 나왔습니다. 안전계수 6이고 실내 온도가 20도씨일 때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Q에 대한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Q는 분자량 곱하기였죠, 그죠? 지금 현재 분자량이 32.04 곱하기 TLV였잖아요. 허용 농도 200ppm, 그죠? 분해. 지금 뭐 몇 도시 몇 기압이 다 안 주어졌다면 산업환기 표준 상태 이용하시면 돼요. 21도시 1기압이니까요. 24.1 곱하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여야 하는데 리터 퍼 아워죠. 2리터 곱하기 뭐 해줘야 된다? 비중 0.792를 해야 킬로그램으로 바뀝니다. 곱하기 안전계수 6이다 했고요. 200ppm 단위이기 때문에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아워 단위잖아요. 그죠? 자, Q를 미터 3승 퍼 미니트로 구하려면 나누기 60 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지금은 뭐냐면 21도씨 1기압 기준에서 Q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20도시다라고 했잖아요. 온도가 바뀌었으니까 온도를 보정해줘야죠. 그죠? 결국 유량의 보정은 부피의 보정이잖아요. 그래서 보정 한번 해볼게요. 보정했는 유량 또는 보정했는 부피는 Q2라고 할게요. 보정했는 유량은 처음 유량이죠. 595.73 곱하기, 그죠? 부피의 보정이니까 나중 온도 어디로 가라? 위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계산했는 3574 3.82는 21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요게 보정 전의 유량 Q1이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이 나온 요게 바로 T1이 되고 P1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몇 도씨 값을 구해야 돼요? 20도씨를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 게 T2가 됩니다. 그죠? 기압은 없으니까 압력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Q1이 요거네요. 그죠? 이게 Q1이네요. 595.73 곱하기 나중 온도가 바로 20도씨죠. 우리 계산해야 되는 거죠. 273 플러스 22 나중 온도 위로 갔습니다. 부피 보정이니까요. 273 플러스 처음 온도는 21도씨 아래로 갔습니다. 이렇게 보정을 했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유량을 계산해서요, 유량을 보정해도 됩니다. 결국은 부피 보정이니까요. 두 번째는 또 뭐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21도씨 1기압 기준에 기체 1몰의 부피 24.1을 썼잖아요. 근데 이 24.1을 20도씨로 보정해서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21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24.1이잖아요. 이게 T1이고 이게 V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도씨에서의 부피는 얼마인가 V2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피 보정이니까요. V2는 뭐가 됩니까? V1 곱하기 부피는 나중 온도 위로 가야죠. 273 플러스 계산해야 되는 22로 가고 처음 온도 아래로 가죠. 273 플러스 처음값 21이 아래로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V1은 얼마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게 V1이죠. 24.1. 그죠? 21도씨에서 24.1을 20도씨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24.02가 나왔습니다. 보정했는 부피를 여기 대입했죠. 그죠? 이렇게 유량을 보정해도 되고요. 요 부피를 보정했는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끝이 약간 차이가 나도 지금은 값이 그죠? 끝이 약간 차이 나죠. 하지만 요거는 실기에서 둘 다 본인이 계산했는 식과 답만 맞다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둘 다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있죠? 지금 온도 보정하는 33번 문제까지 확실히 풀이하실 수 있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그죠? 요 문제까지만 확실히 아신다면 전부 다 이번 시간 이해가 잘 되신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앞 시간부터 지금까지요. 자, 그 다음 혼합물질 발생 시의 전체 환기입니다. 작업장에
한 가지 물질만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혼합된 물질이 발생될 때 환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 붙일게요. 상가작용일 때, 상가는 더할 가짜입니다. 각각 유해 물질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다. 상가작용은 뭐냐면 두 가지 독성이 더해지는 거예요. 독성이 더해진다. 그죠? 예를 들어 독성이 2인 물질하고요. 3인 물질이 혼합되니까 섞여서 독성이 5만큼 되는 거. 요걸 상가작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가작용할 때는 첫 번째 물질의 환기량이 있겠죠. 두 번째 물질의 환기량이 있겠죠. 이거를 더한 게 전체 환기량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독립작용일 때 이 혼합 물질이지만 각각 다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환기량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전체 환기량이 됩니다. 예를 들어 Q1은 200이에요. 미터의 3승/, 미니트예요. Q2는 300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럴 때 두 개가 상가작용을 한다. 그죠? 상가작용을 한다 하면 전체 환기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Q1 플러스 Q2니까요. 200 플러스 300 하면 5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독립작용한다 하면은요, 둘 중에 큰 게 환기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기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300m의 3승/, 미니트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A 공정에서는 메틸에틸 케톤과 톨루엔이 발생됩니다. 공기 중으로 완전히 혼합이 되는데요. 두 물질은 모두 마취작용하므로 상가 효과가 있다. 상가작용이다 주어졌습니다. 각 물질의 사용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필요 환기량 Q를 계산하라. 그죠? 단 주의는 25도씨 1기압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틸에틸 케톤부터요. 우리 식 한번 세워볼게요. TLV가 주어졌을 때 Q를 계산한다. 그죠? Q는 분자량 곱하기였습니다. 72.1 곱하기 TLV였죠. 그죠? 200ppm입니다. 분해. 현재는 25도씨 1기압이다 했으니까 기체 1몰의 부피 24.45 곱하기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kg/h인데요. 지금 시간당 2리터니까 2리터/h잖아요. 리터일 때는 뭐를 곱해야 한다? 비중 곱해야 한다. 0.805를 곱해줍니다. 그죠? 곱하기 안전계수 지금 4다라고 주어졌고요. 자, 이게 200ppm 단위니까 ppm 없애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했습니다. 현재는 2리터/h 단위다. 그죠? 자, Q가요. 미니트이기 때문에 나누기 뭐 해주자? 60 해주자 하면 메틸에틸 케톤의 환기량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톨루엔도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공식을 기억하시라고요. 자꾸 세워볼게요. Q는 하시고 분자량 곱하기, 그죠? 92.13 곱하기 TLV였습니다. 50이죠, 그죠? 분해 25도씨 1기압이니까 24.45 곱하기 역시나 톨루엔도 2리터/h로 발생되죠. 2리터니까요. 곱하기 비중 0.866 했습니다. 곱하기 뭐죠? 안전계수 해야죠. 그죠? 곱하기 안전계수 5 하고요. ppm 단위이기 때문에 위에 10의 6승을 곱했습니다. 역시나 리터/h 단위인데요. Q가 미니트 단위이기 때문에 예, 뭐 해줘야 합니까? 나누기 60 이렇게 계산하면 톨루엔의 예, 환기량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두 개가 무슨 작용합니까? 상가작용. 독성이 더해지니까요. 환기량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환기량 됩니다. 그죠? Q1 플러스 Q2에서 전체 환기량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열 관리와 환기인데요. 이것도 별표 2개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자, 지금 0.3 곱하기 델타 T는 뭐냐면요. 높은 온도 마이너스 낮은 온도 한 거예요. 온도의 차입니다. 그죠? 그리고 HS가 뭐냐면 열 부하량입니다. 단위는 kcal/h. 그죠? 자, 이렇게 실내외 온도 차분의 열 부하량이고요. 0.3은 뭐냐면 정압 비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 부하량과 온도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 공식, 그죠? Q 미터 삼승 퍼. 지금 요게 아워니까 요거 아워가 되겠습니다. 그죠? 는 0.3 곱하기 델타 T 분의 온도 차 분의 HS 열 부하량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작업장 내에 열 부하량이 주어졌습니다. HS가 15,000kcal per hour이고 외기 온도 22도, 작업장 내는 32도입니다.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는데 단위를 보니까 미터에 3승 per hour가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Q는 하시고요. 0.3 곱하기 델타 T였거든요. 온도 차죠. 높은 온도 32 마이너스 낮은 온도 22분의 열 부하량입니다. 그죠? 15,000이에요. 이게 지금 아워 단위고 환기량도 아워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5,000m 3승 per hour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 평형 방정식도요. 실기 잘 나옵니다. 자, 델타 S는 요거는 인체의 열 축적 또는 열 손실을 뜻합니다. 인체의 열 축적 또는 열 손실은 M이죠. 요거는 작업 대사량 또는 대사열이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C다, 그죠? 대류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R입니다, 그죠? 복사가 되고요. 마이너스 E, 증발은 마이너스밖에 없잖아요. 예, 증발이에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넣자면 마이너스 W 넣어도 됩니다. W는 뭐냐면 우리가 한 일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델타 S, 인체의 열 축적 또는 열 손실은 M, 작업 대사량 또는 대사열, 플러스 마이너스 C, 대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복사고요. 마이너스 E, 증발이고 요거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마이너스 W 하면 한일 이렇게 열평형 방정식 또는 인체의 열교환이다. 요 옆에 설명을 적자면 인체의 열교환 과정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예, 요거는 사화 과목에서도 배우는데요. 별표 3개. 역시나 단골 문제입니다. 예, 나왔다는 건 점수를 주겠다는 뜻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구, 흡구, 온도지수 WBGT고요. 온도니까 도시 단위가 되겠습니다. 옥외,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일 때 태양이 있으니까 건구 온도가 있다라고 했다, 그죠? 옥내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 태양이 없으니까 건구 온도가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옥외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는요,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2 곱하기 흡구 온도 플러스 0.1 곱하기 건구 온도 하면 됩니다. 태양이 없는 옥내나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장소는 0.7 곱하기 자연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 그죠? 건구 온도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사과목에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료 온도인데요. 시료 온도는 우리가 감각 온도다. 예. 체감 온도다. 그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온도. 여름에 체감 온도가 높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100%일 때 건구 온도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온도 감각을 말한다. 요거는 지금은 한번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요. 전체 환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식 되게 많았는데 예제 문제 풀 때는 안 나왔던 공식도 있죠. 그죠? 왜냐면 너무 많은 거를 섞어버리면 한 시간에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별표 3개짜리 아까 예제에서 풀었던 공식을 정리하시고요.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단원 예상 문제나 기출을 풀다 보면은 다른 공식이 또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가 욕심낸다고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중요한 것부터 차분하게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요, 함께 풀어드렸던 문제 이번 시간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